네, 김동섭의 인사이트 가겠습니다. MTW 김동섭 전략가 만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좀 부진하면서 밀렸고요. 또 뭐 클라라다 부의장은 테이퍼링 얘기도 살짝 꺼냈는데 이 증시는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 겁니까, 분위기가? 미국의 사실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늦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악재가 아니라 좋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또 생각지 않게 시장을 누르는 재료가 됐어요. ADP 민간 고용이 약 33만 명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시장 예상이 65만 명 정도, 그러니까 절반 정도 증가를 했죠. 근데 저는 이제 이 연준이 계속해서 이 최대 고용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게 연준의 오판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은 안 될 확률이 높죠. 물가가 올라가는데 소비는 당연히 줄을 거고요. 소비가 줄으면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기존 고용을 유지하지만 신규 고용은 거의 어렵죠. 왜냐? 매출이 증가 안 하면 영업이익이 떨어지는데 고용이 늘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. 결국 연준이 판단 미스를 하는 게 아닌가. 그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.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제 연준 부의장인 클라리다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금리 예상을 못을 박았어요. 또 한 번. 그러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전혀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사실 잭슨 홀 미팅 이후 10월 정도 테이퍼링 가능성이 시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러면 결국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시장의 실적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실적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하락을 멈추게 하는 데에 힘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. 뭐 얼마 전에 아마존 같은 실적이 나빠 주가를 끌어내리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고 그 실적들이 주가를 레벨업을 치지 못하고 추가로 하락하지 못하게끔만 유도했다.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재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결국 연준이 바라는 고용의 이 모습이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재해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. 아, 고용은 당연히 안 될 수 있고 고용이 안 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줘야 되는 연준의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클라리다가 2023년 금리 인상 얘기한 부분 이것이 바뀔 수도 있다.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뭐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. 제자리. 너무 신기하게도 그냥 이 자리에 있습니다. 전 세계 시장에서 껌딱지처럼 고점에 붙어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. 우리나라도 지금 고점에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리를 돌파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부분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돼야 되느냐. 근데 실적으로서는 더 이상 못하고 있는 그 힘이라면 연준이 제시할 수 있는 통화정책 외보다 더 큰 재료가 나오거나 거의 비등한 재료가 나와서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요? 그런데 그게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는 분산이 되는 자리로 해석하는 게 맞을 수 있다. 결국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. 나스닥도 기술적으로는 뭐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. 뭐 아래꼴이 생겼지만 지난주 음봉에 대한 부분 정도 뭐 그 이상의 모습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요.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대해서 JP모건의 언급이 나옵니다. JP모건이 사실은 얼마 전에 10월 정도 금리 인상을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8월 26일 날 금통위가 있죠. 금리 인상을 하고 올해 2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그 금통위 위원 중 6명 중에 5명이 금리 인상을 피력했다고 하죠. 이런 부분을 보면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저께하고 이틀 동안 주가를 끌어올린 거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왜냐하면은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? 그럼 유동성을 시장에서 축소하는 거고 끌어당기는 거잖아요.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. 특히 담보대출 썼거나든가 뭐 은행에 돈을 빌리신 분 입장에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본다면 사실은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소수 의견이 있은 후 첫 번째, 두 번째, 다음에 첫 번째, 두 번째 사이에 항상 행동을 개시했던 과거 전례가 있어요. 열에 한 9번을 그랬습니다. 한 번 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면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가
오히려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은 뭐 큰 변화가 없어요. 코스피가요. 올라왔잖아요. 올라왔지만 그 월봉상으로 추세 반전 구간에 걸쳐 있는 정도의 모습이고요. 이 지수로는 이제 고점이 달라졌어요. 지난번에 제가 3,166이라는 얘기한 자리는 요 자리였습니다. 요 자리. 근데 여기에 이제 내려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? 우사양으로 올라오면서 윗꼬리를 메워줬잖아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3,333에서 7, 뭐 이 정도 사이가 고점에 있더라고요. 물론 뭐 이렇게 돌파될지 안 될지 정도 봐야 되겠지만 시간론적으로는 반전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. 세 번째로는 외국인의 기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삼성전자가요, 급등을 했어요.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정도 외에는 현재 이슈가 없다. 그 얘기를 했잖아요.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그게 이제 화두가 되면 주가를 막 끌어올려요. 그래서 3일 동안 거의 7%? 거의 6, 7%를 끌어올렸습니다. 60% 끌어올렸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에 기환을 한 거예요. 6천억씩 뭐 이렇게 한 두 번을 삽니다. 코스피를. 그리고 삼성전자에 몰입을 한 상황이죠. 근데 삼성전자가 그러면 더 갈 수 있느냐,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석방도 돼야 되는 겁니다. 물론 시장에서는 가석방을 사면 두 개 중에서 가석방 된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은 당연하다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주가가 올라왔어요. 왜 올라왔을까요? 사실은 삼성전자가 공매도가 많잖아요. 공매도한 자리가 5월 1일인데 5월 1일에 가격까지 올려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가 일단 혹시 모르니까 쇼커버링 쳐놓고 구경하는 상황이 됐다. 거기까지 올린 게 어저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외국인들 추가 기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 고점을 많이 넘어가서 지난 3월에 고점이 있어요. 86,000원. 이게 돌파돼야 진짜입니다. 그게 만약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외국인의 기환은 100% 믿어서는 안 된다. 아까 말씀하신 무슨 말이냐면 5월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됐는데 공매도 가격이 여기예요. 정확하게. 제가 선을 그어놨죠. 그 가격까지 어저께 갖다 놨고요. 거기서 이제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진짜라면 요 가격인 86,000원을 돌파가 돼야 합니다. 그 시점에서 외국인이 기환이 된다면 그것은 믿어도 된다. 그러나 이거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.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을 사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. 삼성전자 하나만큼은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받아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태예요. 이재용 부회장의 뭐 가석방 이게 시장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효과가 왔어요. 근데 실제로 15일 날 진행이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된다면 그때까지 주가가 계속 갈 거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면 이 공매도 가격대에서의 싸움을 계속할 수도 있다.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 상황이 결국 외국인들의 기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상황일 거다. 거기에 원달러가 좀 더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외국인 기회를 100% 확실하는 것은 잘못됐다.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글로벌 증시, 국내 증시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각 들었고요. 지수는 1포인트 상승.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미증시에 비해서 우리가 강하게 상승하다가요. 조금 또 눌림입니다.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. 코스닥이 0.9%, 1% 가까우니까요.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. 시장 공감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